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중급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 3강에서는 테스팅 오토콜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부터 이제 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테스팅 오토콜레이션이 중요한 이슈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사실은 중급을 뭘로 시작했느냐면 중급 1강에서는 제1강에서는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했습니다. 더빈 왓슨 D 테스트가 뭐였죠? 오차항에 오토콜리전이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중급 제2강에서는 뭐를 했느냐? 오차항에 또 똑같은 오토콜리전이 존재하는지 더빈스 H 테스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빈 왓슨 D 테스트하고 더빈스 H 테스트하고 회귀 모형이 조금 다를 때 서로 두 가지의 테스팅 방법을 가지고서 뭐를 테스트했느냐? 오토콜레이션 자기 상관이 있는지 오차항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서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선행되게 테스트 오토콜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오차항에 오토콜레이션이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왜 알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3강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에러타임에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가 왜 중요한 건지 존재하면 어떻고 존재 안 하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건가 알아야 되는 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언급 없이 이제 제3강이 됐는데 제3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 테스트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 테스트를 해서 알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the regression model becomes non-linear.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밑에서 볼 텐데 회귀 모형들은 전부 리니어 모델이었어요. 특히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회귀 모형들은 전부 리니어 모델이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했는데 모든 리그레이션 모델들이 리니어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오토콜리전이 존재하면 갑자기 이게 리니어인 줄 알았는데 난 리니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OLS 에스티메이터에 베리언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세 번째 가정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족을 못 시킨다고 가정을 할 텐데 세 번째 가정이 만족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분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타 1, 베타 2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베타 1의 분산이 우리가 추정할 수 없고 베타2의 분산도 추정할 수 없어요. 분산을 추정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포존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존 오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T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T값이 존재하지만 뭐예요? P값도 probability value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OLS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OLS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정해 왔는데 OLS로 추정하면요. t-value가 true t-value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언제?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면요. 그래서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든 말든 뭐 우리는 OLS만 가지고 했으니까 OLS로 또 하지 뭐 그러면서 프락렉 해가지고 파라미터 추정치를 얻으면 그 파라미터 추정치들의 t-value가 아주 크게 나옵니다. 특히 기울기 파라미터들의 추정치의 t-value가 아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봐 우리 좋은 결과 얻었네.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아주 유의하되 통계적으로 유의하되 하고 하면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결과고요. 그 다음에 OLS 추정치가 언바이스 됐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언급하기로 OLS 추정치가 unbiased 됐다, 비편향이다, bias 됐다, unbiased 됐다. 이거는 뭐예요? 고전적 가정, 클래식 어썸션에 1번, 2번 가정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unbiased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값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텐데 이 결과값들을 봐도 특히 기울기의 추정치는 오토코레이션이 에라텀에 있어 없어 하고 상관없이 아주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와?
저 출루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unbiased 데이터, OLS 추정치가 unbiased 데이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좀 그러네. 아주 뭐 출루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값이 나오네. 추정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모형이 뭐냐? 3-1 보세요. yt는 베타1 더하기 베타2 xt 더하기 ut. 그래서 이 모형에서 yt는 종속 변수, 베타1, 베타2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들, xt는 소위 말하는 설명 변수, 그 다음에 ut가 에라텀인데 이 ut가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을 못 시키고 이렇게 ut는 알파 곱하기 ut-1 더하기 엡실론 t 이렇게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을 못하고 UT에는 자기 상관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3-2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1하고 3-2를 보면 UT는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을 못 시키네. AR1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타임 시리즈에서 배웠던 AR1 모형이네 하고 우리가 일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지금 AR1 모델이다 하고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약간 트랜스폼 소위 말하는 조금 좀 변형시키고자 하는데 변형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yt의 그 전기값 yt-1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3에 3을 썼어요. 3-3 yt-1은 베타1 더하기 베타2 똑같죠. 뭐 그 다음에 xt가 아니라 xt-1 그 다음에 ut가 아니라 ut-1으로 하면 이제 1분기 전값들이죠. 전기에 대한 식이죠. 회귀식이죠. 그래서 요 3-3이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3-1하고 3-2는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전에 잘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파 ut-1 더하기 알파 베타 1 더하기 알파 베타 2 xt-1 더하기 알파 ut-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3-3에다가 그냥 알파만 양변에 곱한 겁니다. 3-3이 뭐였어요? 한기 전 거 t-1기 거에 대한 회기식이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파만 그냥 다 모든 변수에 다 곱해버렸어요. 그리고 변수하고 파라미터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4를 3-1식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5식이 되는데 그 밑에 yt 빼기 알파 yt-1 이퀄 베타1 빼기 알파 베타1 더하기 베타2 xt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2 xt-1 더하기 ut 빼기 알파 곱하기 ut-1 하고 돼 있어요. 3-5. 자, 여기서 마지막 텀 괄호 안에 있는 거 ut 빼기 알파 ut-1 이게 뭐예요? 3-2식에서 요게 바로 이퀄 엡실론 t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엡실론 t가 이제 3-6식에는 에라텀으로 남습니다. 근데 엡실론 t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앞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엡실론 t는 무슨 잡음? 백색 잡음, white noise다. 왜냐하면 엡실론 t는 가정하기로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고전적 가정의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거를 우리가 백색 잡음, white noise라고 그래요. 그래서 white noise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썸션을 만족시키니까 3-6식은 뭐예요? 오토콜리션 없습니다. 오토콜리션은 전혀 없어요. 에라텀에. 그러니까 이건 오토콜리션 없으니까 그냥 추정하면 되잖아. 파라미터들을. 근데 보니까 지금 그 첫 번째 절편 텀에 베타1 절편이 뭐가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3-6을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해서 OLS를 돌리면 절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절편 값은 어떻게 뭐 때문에 결정이 돼? 베타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1 이게 절편입니다. 절편 값이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지. 파라미터 추정한다는 건 뭐예요? 베타1, 베타2, 알파를 추정해서 우리가 그 값이 뭐 어떤 값이냐 하고 알고 싶은 거지. 베타1 빼기 알파 베타1, 알파 곱하기 베타1 이 값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는 베타2 곱하기 xt니까 xt 파라미터가 베타2 요거는 그대로 추정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건 추정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빼기 알파 베타2, 알파 곱하기 베타2 xt-1 그러니까 xt-1이라는 설명변수에 붙은 파라미터 값이 나올 텐데 추정치가 나올 텐데 이 파라미터 추정치는 뭐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2에 대한 추정치지 알파의 추정치, 베타2의 추정치 이거 따로따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이 서로 곱하거나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non-linear model이라고 합니다. non-linear regression model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없었던 우리 그 원래 회귀식에는 없었던 알파 곱하기 yt 마이너스 1 이게 딱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토 콜레이션 그거 3-2에서 식 3-2에서 결정이 됐는데 AR1식의 3-2식이 이제 그 오토 콜레이션을 결정하는 건데 오토 콜레이션 그 때문에 그 모양 때문에 AR1이라는 모양 때문에 알파 곱하기 yt 마이너스 1이 탁 들어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3-6도 눈에 잘 기억해 두세요. 눈으로 잘 봐주시고. 그래서 식 3의 6의 에라텀 엡실론 t는 백석 잡음이기 때문에 OLS로 계수를 추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제 비선형이구나. 난 리니어 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타 1, 베타 2, 알파의 추정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추정해봐야 알파 곱하기 베타 2 값이 추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절편에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 1 곱한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 1에서 그걸 뺀 거 요것이 또 절편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추정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밑에 보면 식 3의 1과 3의 2의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파라미터들 베타 1, 베타 2, 알파는 최우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MLE Method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사실은 베타 1, 베타 2, 알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CS를 포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후 추정법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CS만큼 그렇게 편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 맥시멀 라이클리 추정하는 방법이 CS가 아주 편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CS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 최후 추정법에 대한 거는 좀 밀어놓고 CS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맥시멀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어떻게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따져보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이론보다는 CS 프로그램을 우선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서 OLS로 돌렸을 때 그 결과값들이 어떻게 잘못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잘못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쓰면 OLS를 쓰면 이런 경우에 오토콜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OLS를 쓰면 상당히 안 좋은 건지 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는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생성해내고 컴퓨터를 통해서 C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성한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모형을 추정하는 걸로 해서 우리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알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그 만든 데이터 가지고서 추정해 보면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오토 콜리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서 OLS로 그냥 돌려서 우리 파라미터 그냥 회귀 모형에 있는 파라미터만 추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우리 CS 프로그램을 보면 seed 1, seed 2, seed 2까지 있는데 seed 1, seed 2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random, random normally distributed 된 사실은 standard normally distributed 된 random number를 randNO라고 그러죠. CS에서는. 그래서 randNO 해놓고 괄호 해놓고 거기에다가 seed를 이제 seed 값이라는 거를 거기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seed 값은 뭐예요? seed 값은 사실은 randNO라는 random number 펑션이 무작위로 넘버를 생성해내는 펑션이 어떤 식으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거라 하고서 결정해 주는 게 이제 12라는 seed 1 equal 10이라고 하는데 10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특히 CS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래밍을 아주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됩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seed 12하고 seed 14을 써놨는데 매뉴얼에 보면 seed 값은 이왕이면 even number로 해놓으면 이 generate 된 랜덤 넘버들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된다.
even number가 아니라 odd number, 홀수로 12가 아니라 13, 뭐는 11 이런 식으로 써놓은 그 seed를 지정해 놨다라면 조금 늦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even number로 짝수로 된 seed number를 쓰면 조금 일찍 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seed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어떤 숫자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시드가 같으면 결과값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CS야도 또 다른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시드 12, 시드 14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놨고요. 시드 값은 베타 1은 1.0이고 베타 2는 0.1. 그래서 우리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베타 1, 베타 2하고 알파 파라미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알파 파라미터는 0.5 알파가 뭐를 결정하느냐? 오토콜리션의 세기 얼마나 센 오토콜리션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알파 값이 0.9일 때 0.5, 0.7, 0.9 세 번을 이제 바꿔가면서 알파 값을 바꾸면서 세 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0.9일 때는 1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0.9가 가장 센 오토콜리션이 있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기에 따라서 알파 값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알파 값이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알파 값은 세 개로 나눠서 0.5부터 시작해가지고 0.7, 0.9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 uleg은 우리가 3-2식에서 ut equal 알파 곱하기 ut-1 했잖아. 그죠? 그래서 ut-1이 period 전 거죠. 그죠? 그래서 uleg 쓴 거는 뭐예요? 만약에 t가 오늘이라면 t-1은 어제잖아. 그지? 그래서 u의 어제값.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 어제 값은 둘룹 전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기 값이 있어야 이제 둘룹에서 에러가 안 걸리는데 그래서 uleg 해가지고 랜노 이것도 uleg은 0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것도 무작위로 랜덤 넘버로 대체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시뮬레이션 정신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랜노를 써가지고 seed 1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둘 룹은 i equal 1 to 200 해가지고 이 둘 룹을 이제 200번 돌려가지고 2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값, 설명 변수 값은 그냥 아주 쉽게 i라고 했습니다. i는 뭐예요? 처음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200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해가지고 200개까지. 그리고 E는 이제 엡실론이죠. 엡실론 T. 이게 엡실론 T는 뭐예요? 그냥 스탠다드 노멀리 디스트리뷰트 된 걸로 seed 2 해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는 랜덤 넘버 무작위 숫자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고요. U는 이제 우리가 설명한 U 그 오차항이죠. 무슨 타임 시리즈 모형 AR1 모형을 해야 되니까 U는 어떻게 그 계산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알파 곱하기 U 레그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그게 이제 수식이죠. 이론이죠. 이론 그대로 했습니다. U equal 알파 곱하기 UT-1, T-1이 뭐라 그랬어요? U 렉이고 그 다음에 E가 엡실론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y는 똑같이 했죠. 베타 1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xt 더하기 ut 이렇게 했고 out put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해하면 더 빠릅니다. out put를 만약에 여기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룹이 몇 번 돌아요? 1번부터 200번이니까 200번 쭉 돌잖아요. 그죠? 200번 돌 때 몇 개 변수 값들이 생성됩니까? 변수 값들이 200개가 나오겠죠. 200개 나오는데 OUT, PUT가 없었으면 뭐예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X값, 예를 들면 X값 얼마? 200번이니까 X는 200이라는 숫자로 하나로 기억되고 그 다음에 E는 200번째 엡실론 T가 되는 거고 엡실론 T, 엡실론 200번째 거 U 마찬가지로 200개 중에서 하나만 맨 마지막 거 200번째 계산된 U값 그 다음에 Y값도 마찬가지로 200번째 Y값만 기억되고 Uleg 값 equal U 한 것도 200번째 것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UT, PUT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200개의 데이터를 상상해 내려고 그러는데 뭐만 남아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OUT, PUT는 이렇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두 룹에 항상 들어가는 이제 명령어죠. 자, 그래서 데이터 EX가 이제 run 해가지고 끝났어요. 이제 둘 룹이 있으니까 and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서 끝나? run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200개 데이터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0개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용해야죠. 그죠? 사용하는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사용은 뭐가 됐어요? 프락렉 OLS 추정치를 구하는 거죠. 프락렉 해서 regression reg 데이터는 EX 데이터 바구니에 있는 EX라는 데이터 바구니에 있는 데이터를 써서 모델은 regression 모델 회귀 분석 모델은 Y equal X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뤄놓고 여기다가 DWPROB 더빈 왓슨 D 값을 구할 뿐만 아니라 뭐를 D 값의 probability 값도 계산해서 좀 계산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래야지 더빈 왓슨 D 테스트 한 것을 기각하는지 오토 콜리션이 있다는 것을 기각하는지 아니면 기각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더빈 왓슨 테스트는 아주 이렇게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런 테스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프락 오토렉 이제 오토렉 처음 보는 건데 오토렉이 뭐예요?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리그레션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면 프락 오토렉을 써야 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리그레션 그래서 오토렉 마델은 똑같아요. 마델 y equal x인데 슬래시하고서 이제 옵션들 nleg equal 1, nleg equal 1이 AR1이냐, AR2냐, AR3냐. 그래서 우리가 3-1식 있잖아요. 그게 AR1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nleg 1은 뭐냐? AR1이다. 만약에 nleg equal 2라고 했으면 AR2 모형이다. 뭐가 오토콜리전 식이 오차항의 UT의 오차항의 오토콜리전 식이 AR2다. AR2는 더 복잡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nleg equal 1이고 우리 3-1식은 method equal ml method는 추정 방법은 method 추정 방법입니다. equal maximum likelihood 그래서 ml이고 max it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ximum iteration은 maximum likelihood 추정할 때 이제 iteration 해야 되는데 그게 저기로 디폴트로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근데 만약에 맥시멈 라이크를 추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터레이션이 좀 많이 필요하면 200번까지 하거라 하는 거 옵션으로 200번까지 하세요 하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니까 요거의 결과 프로그램을 run 하면 어떤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죠. 자, 우리가 처음에 프락렉 해서 그 슬래시하고 DWPROB 있었잖아. 그죠? DWPROB가 뭐예요? 더빈 왓슨 D 테스트였잖아. 그지? 그게 더빈 왓슨 D 테스트가 이제 알파 값이 0.5, 0.7, 0.9 이렇게 세 번 우리가 변환시켰잖아요. 그죠? 세 번 돌린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알파 값이 0.5일 때 더빈 왓슨 D는 얼마가 나오냐? 0.823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더빈 왓슨 D 테스트 우리 중급 제1강에서 더빈 왓슨 D 테스트 할 때 더빈 왓슨 D 값이 뭐에 근접하면 뭐하고 비슷하면 이제 오토콜리션이 없는 걸로 그랬어요. 없는 거는 뭐예요? 2가 돼야 되지. 2 2라는 값 2.0 근처에 있어야 더빈 왓슨 D가 뭐를 우리가 뭐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귀무가설, 오토콜리션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하는 거지. 2에 가까우면. 근데 이거는 2가 아니라 1보다도 작아요. 0.823. 그러니까 상당히 오토콜리션이 심하게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PR less than DW less than 0.0001 이게 아주 probability로는 이게 굉장히 낮잖아요. 0.05보다 작으면 기각인데 뭐를 null hypothesis를 기각인데 0.05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 것보다도 더 작다. 0.0001보다도.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PR less than DW라는 게 뭐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널 하이포테시스가 맞다. 귀무가설이 맞아. 뭐냐? 오토콜리션이 없어. 오토콜리션이 0이에요. 0인데도 불구하고 더빈 왓슨 t 값을 계산해 보면 0.823보다 작은 숫자, 0쪽으로 더 가까운, 그러니까 2에서 더 멀어지는 0.823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그래서 PR less than DW예요. DW는 뭐냐면 우리가 얻은 0.823이라는 DW 값이 그거고 이거보다 더 작을 확률은 얼마냐?
smaller than 0.0001, 0.001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건 뭐, 이건 분명히 우리가 봐도 이 오토콜리션이 없다는 이 규모 가설은 영 말이 안 된다. 이건 빨리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기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알파 값이 0.7이면 더빈 왓슨 D 값이 더 작아요. 0.823보다 더 뭐 거의 반이에요. 0.483이야. 0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PR, probability less than DW도 less than 0.000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0.7일 때 더빈 왓슨 D 값이 0.7일 때 0.483이니까 더 0에 가까우니까 프로버빌리티 값도 더 작아야지 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그러는데 아쉽게도 CS에서 우리가 이제 저 노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값은 0.0001이 제일 작은 값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또 이것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0.0001이라는 이게 값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니까 0.0001보다도 더 작다는 거 그것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0.0001이라는 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0.7이면 더 작은 값이 더 나왔어야겠죠. 그죠? 근데 0을 뭐 몇 개, 5개, 6개 붙이나 뭐 0.0001 자체도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0.0001보다 작다고 한 겁니다. 0.9일 때는 알파 값이 0.9일 때는 더 심한 거죠. 오토콜리션이 그래서 그 더빈 왓슨 D 값이 제일 작아요. 세 개 중에서 그지? 그래야죠. 그죠? 0.075로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값은 똑같고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보면 더빈 왓슨 D 값은 제대로 잘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오토콜리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 여기 모형에 회귀 모형에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B3의 parameter estimate and t-value 요게 더 사실은 그 전 장 슬라이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저 슬라이드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런 값들은 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여기 설명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절편 베타1의 추정치 OLS로 추정하거나 MLE로 추정하거나 여기에 보면 우선 OLS t value 그다음에 MLE t value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3개고 0.5, 0.7, 0.9에 대해서 각 모아델을 OLS로도 한번 하고 MLE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 값들을 이제 보여주고 추정치는 뭐예요? 베타1하고 베타2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MLE로는 알파 값도 추정할 수 있으니까 알파 값도 이제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를 하느냐면 베타1의 실제값 추루값 우리가 베타1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들을 보고서 CS가 우리에게 준 이 결과 값들을 보고 알파 값들이 이렇게 뭐 증가 0.5에서 0.7, 0.9로 증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오토콜리션이 심하면 심각할수록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는지 어떤 바이아스된 결과를 얻는 어떤 잘못된 결과를 얻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절편의 추정치죠. 베타1은 절편의 추정, 인터셉트, 절편의 추정치는 이 MLE나 OLS나 상관없이 알파 값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0.5일 때 알파가 0.5일 때 OLS로 추정한 절편은 0.765예요. 0.765 얼마인데 실제 값이 1.0이에요. 1.0인데 그 다음에 0.7일 때는 0.585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0.9일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OLS로 추정한 거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1.0이라는 추루 값이 마이너스 값이 돼버려요. MLU는 0.007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MLE나 OLS를 얻은 거나 절편의 추정치는 상당히 오프돼 있어요. 상당히 오차가 많아요. 오차가 심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밸류는 한번 봅시다. t-값은 0.5일 때 알파가 그런 대로 마일드한 오토콜리션이 있을 때 약한 오토콜리션일 때는 t-값이 아주 그럴듯해요. 4.46 그래서 이 1.98보다 상당히 크잖아. 그죠? 근데 MLE는 뭐 비슷해요. 그죠? MLE는 근데 MLE로 한 t-값은 좀 작아졌어. 진짜 작죠. 그 다음에 0.7일 때
알파가 0.7일 때는 OLS는 0.585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0.9일 때는 마이너스 0.169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작아졌잖아,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추락했어요. t 값은 2.75, 1.15, 그 다음에 t 값은 마이너스 0.5, 이제 0.001 그래가지고 이것도 0으로 근접해요. 0으로 해서 OLS는 뭐 마이너스 값으로까지 가지만 t 값도 아무튼 0으로 접근합니다. 0으로 근접해요. 그래서 사실은 0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값들이고 베타2를 보면 베타2의 그 추정치들을 보면 OLS나 MLE나 어쩌면 이렇게 거의 추루값에 근접한지 출값이 뭐예요? 0.1이었잖아. 베타2는 우리가 0.1이라고 하고서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잖아요. 그런데 0.102 아주 가깝습니다. MLU를 하면 0.102 똑같아요. OLS나 MLE나. 그 다음에 알파가 0.7이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0.103. 또 MLE도 0.103. 이게 참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추정했을 때 OLS를 추정한 건 MLE를 추정한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오차가 없고 또 추루값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오차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t 밸류입니다. OLS의 t 밸류 보세요. 0.102의 t 밸류는 68.91.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에 0.5의 MLE 값은 MLE의 t 값은 보세요. 0.102 추정치에 대한 t 밸류는 35.83. 아주 지금도 아주 크지만 그런데도 OLS의 t 추정치보다는 상당히 작아요. 그죠? 사실은 이 35.83이 맞는 값이죠. 우리가 어떻게 MLE를 구했어요? MLE는 식 3-2라고 식 3-2를 제대로 추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맥시멈 라이크루시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추정했으니까 사실은 t 밸류는 35.83이 맞는 건데 이게 OLS로 한 거는 68.91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t 밸류를 추정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t 밸류는 맥시멈 라이클리수로 추정한 그 t 밸류 이게 정확하죠. 정확한 건데 이제 OLS는 상당히 미스하는 거죠. 상당히 over estimate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너무 크게 estimate 하고 있어요. t 값을 0.7일 때는 알파가 마찬가지입니다. 56.32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 t 값은 21.87인데 56.32로 왔고 그 다음에 0.9일 때는 37.12 아직도 커요. OLS로 얻은 t 값은 근데 MLE로 얻은 T값은 9.38 해가지고 이 비율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68.91을 35.83 MLE로 얻은 T값을 분모로 하고 OLS로 얻은 T값을 분자로 해가지고 비율을 따지면 이 알파 값이 증가할수록 0.5에서 0.7, 0.9로 증가할수록 점점점 비율은 커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맞는 거 대비 틀리는 알파 값이 클수록 틀리는 t 값이 아주 훨씬 커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타2가 기울기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울기 파라미터 아닙니까? 그 값이 이제 그의 t 값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추정치는 괜찮은데 그 t값이 문제가 돼서 t값이 너무 크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OLS로 방법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사실은 베타2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t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좋구나 우리 뭐 좋은 리그레션 결과 얻었네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닌데 좋아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크게 t값이 추정되잖아요. OLS로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을 현혹하게 속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큰 결점이 있다. OLS로 하는 결점이. 그래서 특히 오토콜리션이 있는 에라텀에 오토콜리션이 있을 때는 OLS로 해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꼭 머릿속에.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내가 지금 막 얘기한 겁니다. 언급한 거. 그러므로 중요한 파라미터인 기울기 베타2의 추정치는 오차항에 심각한 자기 상관이 존재하더라도 추정 방법의 OLS이건 MLE이건 상관없이 출값에 근접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참 맞아. 그지? 추정치 자체는 좋은데 근데 그 t 밸류가 이게
크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아닐 수 있다. 맥시멈 라이클리스로 추정해 보니까 t-값이 아주 뚝 떨어져 가지고 1.98보다도 작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뭐 0이라는 그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 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다 해도 기각을 못 할 정도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쉽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형편없는 OLS 추정치인데 이게 OLS 모델인데 회귀 모형인데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이거 형편없는 건데 우리가 아주 좋은 회귀 모형인 줄 알고 알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경계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1의 오토콜레이션 계수 알파의 이제 추정치를 보니까 대부분 오버에스티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5였잖아. 우리가 알파 처음에 준 게 알파 값이 0.5였는데 추정치는 0.57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알파 값이 1에 가까워. 0.9일 때는 얼마였어요? 알파 추정치가 0.909 해가지고 제일 가깝습니다. 추루 값에. 그래서 그럼 그런 이점은 있구나. 알파를 구하는 그 이점은 뭐냐. 알파 값이 클 때, 1에 가까울수록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정치, 맥시멀 라이클리스라는 추정치지만 추정치는 추루 값에 별로 멀지 않다. 추정값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간 우리 파라미터 값들을 다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렇으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실제 데이터 가지고 했으면 실제 데이터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IPG하고 FIFF4라는 설명 모습을 가지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파라미터 값을 뭐로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추루값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 한 거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CS가 주는 이런 추정치들을 이렇게 봄으로써 추정치, t-value 뭐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오토콜레이션이 이렇게 0.5, 0.7, 0.9 그래서 오토콜레이션이 세기가 세질수록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더 크게 되는지 오류가 더 작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여기서 제 3강은 이제 끝내고요. 여러분들 제 4강에서도 요거하고 비슷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급에서 클래시컬 어썸션 고전적 가정 제 3가정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중요하니까 요것들을 몇 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